영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래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영화 호빗, 반지의 제왕의 바로 이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린의 이야기를 통해 소유와 욕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그 욕망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절대반지는 여러 가지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습을 감추는 은신 능력, 생명을 연장하는 능력이 주요 능력이었죠. The ring brought to Gollum unnatural long life. For 500 years it poisoned his mind. 이 능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인간이 욕망하는 힘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은신 능력이 지닌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은신 능력은 말 그대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보이지 않게 되는 능력입니다. 영화상에서 빌보나 프로도가 이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건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볼 수가 없었죠. 그들은 평소처럼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상대가 모르게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도 있고 장난도 칠 수 있고 심지어 해코지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다행히도 착한 빌보와 프로도는 그렇게 나쁜 짓은 하지 않지만요. 어쨌든 정리해보자면 반지로 인해 이런 시선의 비대칭이 생기게 되면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 쪽은 쉽게 남을 제압하거나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흔히 볼 수 있는 회사 내의 자리 배열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등지고 상사가 앉고 다른 직원들이 그 앞쪽으로 하는 배치 형태는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자리 배치만 보아도 직급이 높고 낮은 것을 대강 짐작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런 배치의 높은 직급의 사람에게 주는 이점인데요. 상사가 하는 일을 부하 사원들은 알 수 없지만 상사는 사원들이 뭘 하는지 고개 한 번만 까딱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자리 배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절대반지를 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뿐 아니라 소설 1984의 빅브라더나 벤담의 판옵티콘 등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투명 반지를 낀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은데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런 시선의 비대칭성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선은 권력이다. 시선은 권력이라는 등식을 통해 보면 절대반지는 일종의 권력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반지로 상징되는 나는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다. 라는 이 원칙은 역사적으로도 나쁜 권력자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악덕 관리자들이나 리더들도 하나같이 저런 원칙을 잘 지키죠. 두 번째, 생명 연장의 능력도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욕망이었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기 죽음을 미루고 최대한 삶을 연장시키고 싶어하죠. 절대반지는 이런 생명 연장에 대한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죠. 오래 살고 싶다는 게 그리 나쁜 욕망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바랄 만한 것이니까요. 영원히 산다고 알려진 요정은 영화상에서 고귀하고 드높은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요정처럼 영생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영화상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요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악한 사우론이나 나주글도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즉, 반지에는 영생의 능력이 있지만 요정처럼 영생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생을 하지만 나주굴이나 오크 같은 존재로 영생한다면 어떨까요? 외모를 떠나서 피와 고통을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며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시죠. 이처럼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지의 사용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미골과 골룸이 이중인격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텐데요. 옛적 호빗 때의 다정함과 겁 많은 모습을 지닌 스미골과 탐욕스럽고 추악한 골룸의 모습은 늘 싸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한 욕구가 한 육체 안에 깃들어 있고 이는 늘 스미골과 골룸을 괴롭게 합니다.
그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 괴로움은 아마도 계속되었을 텐데요. 이렇게 골룸을 통해서 보면 이 영생에 대한 욕구도 인간을 타락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반지의 능력이 권력과 영생에 대한 욕망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은 우리 세계 그리고 나 자신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절대반지라고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런 욕망들은 현실에 사는 우리들을 지배하는 힘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보통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절대반지를 파괴시키러 가는 원정대 이야기에 열광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영화의 사정이 우리의 사정보다 나아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적어도 영화 속 중간계에서는 욕망이 이처럼 보이는 사물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군가 영웅적인 존재가 나서서 반지만 없애버리면 그 욕망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는 안타깝게도 이 욕망이라는 것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절대반지의 유혹으로부터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그 파멸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톨킨이 반지를 파괴할 주인공으로 호빗이라는 종족을 내세운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지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종족, 키도 작고 힘이 센 것도 아니라 전투하기에 합당치 않아 보이는 이 종족에게 왜 반지가 맡겨진 걸까요? 아마도 톨킨은 어떤 개인의 힘이나 의지만으로 욕망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아라곤이나 간달프 같은 고귀한 존재를 두고서 빌보나 프로도가 반지를 맡았다는 것이 그런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아라곤이나 간달프처럼 개인의 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욕망 그 자체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역사 속 인물들이 이를 증명하죠. Destroy it! No. 이sildur! 그렇다면 빌보나 프로도는 어떨까요? 영화 속 간달프의 대사가 톨킨이 왜 호빗에게 반지를 맡긴 것인지에 대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Mithrandir. Why the halfling? Saruman believes that it is only a great power that can hold evil in check. But that is not what I have found. I found it is the small things, everyday deeds of ordinary folk that keeps the darkness at bay. Simple acts of kindness and love. 악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 간달프와 사루만은 견해의 차이를 보입니다. 사루만은 강력한 힘만이 사우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간달프는 그렇지 않죠. 보통의 존재들 그리고 그들의 연대가 사우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달프는 호빗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을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Why Bilbo Baggins? Perhaps it is because I'm afraid. It gives me courage. 빌보뿐 아니라 프로도의 예를 들면 프로도는 뛰어난 지성이나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마법을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보통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특별한 성품이 존재합니다. 그가 죽을 뻔한 순간에는 항상 그의 친구들이 곁에서 그를 구해줬던 것을 생각해보시죠. 그는 강력한 힘과 지혜는 없지만 타인에게서 진정한 우애와 관심을 이끌어낼 줄 아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프로도는 혼자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샘이 없었다면, 메리와 피핀이 없었다면, 나아가 간달프와 아라곤의 협력이 없었다면 프로도는 절대 반지를 파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프로도는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골룸에게도 동정심을 지닐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빗은 특별한 욕심이 없다는 특성 또한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톨킨은 우리에게 프로도와 같은 평범한 누군가가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욕망의 마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존재들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연대가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톨킨의 해법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이면에 과도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면, 혹은 나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면 톨킨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해법에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